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뉴스 시작합니다. 자발적 기부로 지방 재정을 늘리고자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로 시행 1년이 넘었습니다.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관련 법도 개정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내실을 채우려면 무엇이 개선돼야 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분 기자.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은 제도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고향사랑 기부제로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 공제되다 보니 10만 원을 내면 답례품까지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기부자는 본인 주소지 외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 세수가 적은 시군에 재원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네,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이제 기부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부금은 전국에서 650억 원이 모였습니다. 기부자 수는 51만여 명, 기부 건수는 약 52만 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연말인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혜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 기부자의 84%는 전액 세액 공제 한도인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체로 30대에서 50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기부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도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모금액 가운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비중은 각각 89%와 11%를 차지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 기부가 집중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지역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43억 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89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북, 경남 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전국 상위 5곳에는 전남 담양과 고흥군, 나주시, 경북 예천군 등 주로 농어촌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됐죠. 특히 전남 지역에 두드러지게 모금이 집중된 건 출향민 규모와 모금의 적극성, 또 지자체의 홍보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해 모금액 전국 1위를 한 전남 담양의 경우 올해도 1위 자리를 수성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배상민 기자가 모금 실적 분석과 함께 전남 담양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모금액 상위 10곳을 살펴봤습니다. 규모로 보면 광역 하나, 기초 9곳인데 10곳 가운데 7곳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지역으로는 전남 5, 전북 2, 경북 2, 제주 1곳입니다. 광역 기초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곳은 전남 담양군. 유일하게 모금액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담양군의 모금액은 부산 16개, 인천 10개, 대구 9개 기초단체 모금액을 더한 것과 맞먹습니다. 전남 담양, 고흥, 나주 3개 시군 모금액을 더하면 45억 4천만 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모금액 38억 원보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개 특광 역시 60개 군구 모금액을 더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인구 4만 5천 명의 인구 감소 지역, 담양군이 전국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뭘까? 지역 출신 국가대표 선수의 재능 기부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답례품 43개를 선정하고 일본 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홍보단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 활동을 발빠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해 전국 각지를 뛰어다니며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담양의 답례품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본의 사례, 특히 우리 군과 비슷한 히라 도시가 전국 1위를 달성한 사례를 분석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재정 자립도 11%의 어려운 군으로선 기부금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병원 동행 서비스,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야간 병간 지원 사업, 반려 유기동물 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주기적인 감사 서한문 발송과 기부자 기념사진 제작, 명예군민증 수여 등 다양한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일회성 기부에 끝나지 않고 관객 인구로서 담양이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양군은 올해도 전국 1위, 목표 모금액은 50억 원으로 정하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전남 담양군이 20억 원을 넘기면서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담양군 자체 내에서 홍보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89%,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비수도권에서 모금이 됐다라는 걸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도권의 기부 양상은 좀 어떤지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희분 기자, 저희가 앞서 전국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가 수도권보다는 확실히 비수도권에 더 많은 기부금이 몰렸네요. 그렇죠. 사실상 수도권은 한 10% 수준, 비수도권의 90%의 모금이 몰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린 수도권에서는 인접 지자체에 기부하기보단 타 광역 지자체에 고루 기부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서울, 인천, 수도권에서는 기부 지역 1, 2, 3위 9개 지역 가운데 6곳을 전남과 전북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전남이 모금액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이 표로도 확인이 되지만 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라도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지자체, 수도권 지자체가 모은 게 한 10% 정도로 적지만 또 지역별로 구분하면 또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최다 인구 지자체 경기도의 지난해 모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모금액입니다. 39억 원이 모였습니다. 화성시가 3억 5천만 원 이상을 모금해 도내 1위, 2위는 3억 2천만 원을 모금한 수원시, 그리고 3위가 2억 5,400만 원을 모금한 성남시로 나타났습니다. 모금액 1, 2, 3위 지역 모두 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죠. 경기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 등 대규모 일자리가 포진해 있고 인근 지자체와 교통 편의가 높아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주 경제 활동 연령인 30, 40대 기부율이 세 지자체 모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시의 경우 30, 40대 기부율이 무려 73%를 차지합니다. 네, 뭐 화성, 수원, 성남, 경기도의 대도시들이 그러니까 틀림시 같은 대도시들이 1, 2, 3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그럼 나머지 4위부터 10위는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1, 2, 3위는 대도시지만 4위는 경기 외곽에 있는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과 함께 전국 최초로 공공 텃밭 분양권을 지정하는 등 홍보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데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나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5위는 안양시, 6위, 7위는 양평과 연천군입니다. 8위는 용인시, 9위 여주시, 10위는 고양시입니다. 모금액 상위 10개의 지자체를 봤을 때 인구 100만 대도시가 무려 5곳이나 됩니다. 경기도는 특이하게 이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급 지자체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화성과 성남 등 대도시들은 올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계속해서 권예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순위 상위권 지역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기업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부 건수는 연말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이 직장인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에서 등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화성시. 경제활동 연령대인 30, 40대가 다니는 기업이 많아 지난해 기부금 성적이 좋았다는 분석입니다. 화성시는 전국 최고의 기업 도시로 인근 도시에 주소를 두고 화성시로 출퇴근하는 30, 40대 직장인 등 생활 인구가 많으며 이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10만 원씩 소액 기부한 사람이 많아 돈의 1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방향성과 달리 수도권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지난해 기부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당초 8천만 원이었던 목표치보다 3배 이상 많은 성과를 낸 성남시. 성남시는 올해 목표액을 더 높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회원사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사업체 등에 홍보를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문서를 뿌린 상태고요.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리플릿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이제 판교나 이런 기업체, 저희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통해서 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순위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과천시도 경마 티켓 등 차별화된 답례품을 개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래 취지는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경기도와 수도권의 지방 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월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 사항은 3가지. 모금 주체를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를 제외한 광역시와 시군으로 조정.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 연간 전액 세액 공제 한도 30만 원 상향입니다. 광역과 기초가 관할 구역과 주민을 공유하는데 답례품 발굴과 홍보를 위한 중복 경쟁을 막기 위해 도를 제외하자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건 수도권 지방정부 제외. 제도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비수도권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멸 지역에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원에 속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런 자치구나 이런 데는 경제적 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요. 충남도는 하반기에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을 위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건의를 한 사례가 없고 지역 제한을 두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서 모금액이 늘고 수도권의 모금액 비중이 커진다면 비수도권의 공동 대응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충남도와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서 수도권을 제외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남 지역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기자, 수도권은 고향사랑 기부에서 좀 제외하자는 주장이 충남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의지가 좀 강하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을 좀 펼치게 된 이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역과 기초가 서로 다른 자치단체긴 하지만 관할 구역과 주민을 서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천안 시민이기도 하지만 충남 도민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초와 광역단체가 각각 답례품을 따로 발굴하고 또 기부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여기에 일선 시군이 아닌 도 단위의 기부를 하게 되면 세 공제로 인해서 시군에 돌아가야 할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시군 입장에선 기부금도 못 받고 또 세수도 줄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금 주체에서 돈은 좀 빼달라 이런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얘기입니다. 물론 수도권 안에서도 지자체마다 차등이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교적 비수도권보다는 재정 상황이 조금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 격차를 좀 감안해 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또 현행법상 법인은 기부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들도 해당 지자체 주요 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민들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직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충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15개 시군이 공동 건의문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고향하면 도시보다는 시골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겠지만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비수도권이나 농촌 지역일수록 간절함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서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충남도에서 나오고 있고 법률 개정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행 법률은 이미 지난 2월에 한 차례 개정됐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권예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후루사토 노제, 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고향 납세는 2008년 도입 이후 17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밟으면서 지난해 9,654억 엔, 8조 6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고향 납세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중 2,000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다음해 주민세에서 전부 감면받을 수 있고요. 또 개인별 연 한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부금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기 있는 좋은 답례품을 골랐다면 본인이 지불한 기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또 자신이 원하는 지역 사업에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세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홍보에 앞장서곤 있지만 비율이 높지 않고 금액과 홍보 방법 등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그 한계를 깰 변화들이 많습니다. 지난 2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지난달부터 지정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만 정해 기부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금지됐던 문자 메시지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는 다음 달 8월부터 허용돼 홍보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1년을 돌아보고 올해 개정된 법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23년 1월 1일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정확히 됐는데 취지를 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그 재정 상태, 그러니까 재정 격차를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모금 대상에서 수도권을 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일부 주장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비교적 그리고 그 경제적인 토대가 조금 더 이제 낫다는 이제 그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뭐 서울에 하고 싶어, 나는 경기도에 하고 싶어 하는 분명히 그런 그 수요도 있단 말이죠.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그 기회가 그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거에서 그것도 관가를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앞서 이제 그 화성이나 등등에서 이제 그 대도시들이 그 모금을 그렇게 했었던 것도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수도권 재정 자립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상대적으로 예. 많이 있죠. 근데 네. 그 영역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이 그러면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 지역에 무조건 다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건 세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부라고 하는 점에서 네, 자율성이죠. 거니까요. 그걸 이제 예. 홍보를 해서 어떻게 이제 그 기부금을 많이 펀딩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 막는다고 해서 그게 펀딩이 제대로 된다. 그걸로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정합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기보다는 기부금의 좀 효율적인 관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일 텐데, 뭐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도 줄이고요.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으면 이 제도 안착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건 몇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지자체 모금 활동을 조금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모집 창구와 시스템을 조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액공제를 조금 더 이제 그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한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고향사랑 기부제도 조금 알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듣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가 사랑하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 지역, 내가 사랑하는 지역에 그 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그 지역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장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위해 기부하고 기부가 지역 발전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